APPLEKING 애플킹. 네, 안녕하십니까. 애플킹입니다. 네, 오늘도 사과 전문 농업인을 찾아 여기 계산군 연풍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만나 뵙게 될 선생님은 계산군 최고 농업인으로도 지정되신 정말이지 사과 전문 농업인이십니다. 이게 바로 대표님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첫 번째로 여기 백미산 농원 소개와 농사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백미산 농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는 이 바로 요 옆에 백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예. 거기에 제가 그 전에 한 8,000평 농사 지을 때 거기에도 과원이 있었습니다. 4,000평짜리가.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폐작을 하고 농사를 안 짓는데,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따가지고 백미산이라는 농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거죠. 농사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경력은 제가 1986년도에 처음 사과 묘목을 심었으니까 거의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이제 그 사과 품종 비중과 평수, 나무 평균 수령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그 면적은 대략 한 4,000평 정도 농사를 지면서 네. 홍로 2,000평, 미야마 후지 2,000평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품종 비중은 거의 그런데 5대5로 50% 예, 예. 공로 후지 예. 이렇게 계시고, 그러면 이제 나무 평균 수령은 나무는 지금 전부 제가 갱신을 하고 해서 13년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년생이 있고 11년생이 있습니다. 경신을 다 하시네요. 예, 예.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수영이 많은지와 수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뭐 수영은 그냥 일반적인 주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다시피 수고도 대단하고 수폭도 대단합니다. 이제 왜 이게 수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느냐 하면, 제가 이 대목 자체가 이중접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나무도 크고 수폭이 대단한데, 이게 제가 그 잘못 품종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작업하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힘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새로 개원을 하기 전에는 전부 전에서 농사를 졌어요. 경사가 약간씩 있는 그런 전에서 농사를 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힘이 들고 그래서 여기 저 평지인 논으로 다 내려왔는데, 논이 이렇게 땅이 유기물이 축적이 되고 계속 벼농사를 하면서 비료가 들어갔다는 걸 관가를 한 겁니다. 네, 당시에 그 이제 작은 묘를 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저 나무가 성장할 줄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7년째 시비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토장지가 많이 나가는 건 1m 이상씩 나갑니다. 상당히 아주 애로가,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이거를 간벌을 해서 이것처럼 간벌을 해서 갱신을 하려고 하는, 이게 그래서 제가 작은 묘를 한 400개를 접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갱신을 하려고 합니다. 반벌을 해가지고 예. 하고 계신 거네요, 맞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로 1년 기준 농약 살포는 몇 회까지 하시고 면적당 살포량이 어떻게 되나요? 대략 14회에서 15회 정도 방제를 하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나무가 이렇게 커서 농약을 좀 많이 치는 편입니다. 대략 300에서 400평에 500m 한 차를 치죠. 거의 350평을 한 차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14회까지. 예. 네,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요즘에 농촌 내 인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력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가요? 이게 자가로 하시는지 외국인을 쓰시는지 뭐 다른 방법을 이렇게 이용하고 지금 그 과수농가의 첫 번째 애로사항입니다. 참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팬데믹 이후에 예. 외국인들이 전혀 들어오질 않고 기존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고 있던 그 한정된 인력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네.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고요. 대략 여자가 13만 원, 남자 14에서 15만 원 현재 그런데 저는 뭐 외국인 노동자를 딱 1년에 한 번만 쓰는 거예요. 저격할 때만 씁니다. 저격할 때만 예, 왜냐하면 저격은 단기간 내에 빨리 해야 되니까 예. 그때만 대략 한 40여 명 정도 들어가요. 홍로 한 20명, 네. 그다음에 이제 후지 한 20명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자가 노동으로 다 합니다. 적과도 다 직접 적과, 다 하시고 그러니까 수업도 적과 수학 다 제가 혼자 다. 지금 홍로 1,400개 이상 수확했는데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8월 24일부터 어제까지 수확을 했으니까 제가 하루에 집사람하고 둘이 100콘티 정도 땁니다. 그럼 6번째입니다. 농사 지을 때 병해충 예찰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중요하죠. 예찰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금년에는 예찰 요원이 옵니다. 예. 이제 여기 몇 농가 계산군에 뭐 한 15농가 정도가 그 병해충 장일 이사장이 운영하는 그 병해충 예찰 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찰을 해줘요. 뭐 그전에는 다 제가 알아서 했죠. 예찰도. 직접 뭐 응애 같은 것도 이제 예, 루페 뭐 같은 거 루페가 보시면서 있고 그러니까 이번 연도부터 이제 그 농가 한 15군데를 같이 예찰 예, 요원들이 예. 다 둘러보시면서 예. 뭐 있다 없다 뭐 밀도 같은 것도 이야기해 그렇죠. 주시고 예. 7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는지 앞으로 어떤 농사를 짓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평생 그 과수농사만 해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과수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과수를 처음 하게 된 동기는 제가 86년도 영농 후계자인데 그때만 해도 농촌 현실이 사실 암울했습니다. 비전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당시만 해도 과수 농가는 한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 고수독 작물인 과수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과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과수 농사를 시작을 한 거죠.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되고 뭐 계속 해야죠. 뭐.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계속 할 겁니다. 뭐 수영에 또 변화를 준다든지 뭐 이제 그 전부 이제 작은 묘로다가 교체가 될 건데 그러면 뭐 방추형 스타일로도 하려고 그래요. 예. 8번째 질문입니다. 10아르 그러니까 300평당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되시고 어떻게 판매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 잠깐 나무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담보당 수확량은 뭐 이 근방에서 저를 따라올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대략 4,000평에서 홍로 1,400개, 미야마 후지 1,000개, 여기 이 밭에서 500개, 그럼 한 2,900콘티를 따는데 그러면 담보당 수확량은 계산을 하면 나오겠네요. 예. 얼마가 안 될지는. 계산을 해서 지금 나무당 거의 몇 개 정도 달고 계세요? 지금 홍로 같은 경우에 평균 200에서 210개였었어요.
지금 여기 제시거리는 제시거리는 4에 4.5에 2.25입니다. 4.5에 2.25. 예, 2대1로. 알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앞으로 사과 농사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사과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과수 산업이 전망이 밝다고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제 한태평양 경제협력기구 같은데 우리나라가 계속 가입을 시도하고 또 FTA를 계속 각국하고 이제 체결을 하면서 저는 일본산 생과나 뉴질랜드, 호주 그쪽 생과가 들어오기가 머지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과수 산업이 버티는데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면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농자재값, 농약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세대가 할 수 있는 면적을 아주 잘해서 강선홍이 되는 강선홍, 예, 하지만 강한.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건비나 그런 비용을 줄이는 게 그렇죠. 선생님은 제일 1순위로 네, 이렇게 네. 뽑으시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네. 상당히 냉해나 또는 이제 한여름에 일수 피해나 이런 게, 그리고 또 돌발 해충 이런 것 때문에 농사 짓기가 사실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요, 농사 짓기 쉬웠어요. 저겹 안 했죠. 반사필름 안 깔았죠. 그냥 길러서 수확해가지고 팔면 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인건비도 사과 한 상자 팔면 3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3짝, 4짝 팔아야 한 사람 사죠, 이제. 그렇게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 계산해보면 나오고.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 괴산 사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괴산사과의 장점은 지금 우리 연풍면만 네. 재배 농가가 한 220농가, 재배 면적이 210헥타 정도 되는데, 여기가 중간 산지예요. 해발 250에서 300m의 과원들이 다 분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식미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특히 홍로 같은 경우에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우리 연풍 홍로를 최고로 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 모양이 이쁘게 나옵니다. 홍로가. 홍로 자체가 원래 울퉁불퉁하고 예, 못생긴 사과거든요. 근데 그나마 품위가 이쁘게 나오고, 그리고 색택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산지다 보니까 식미도 좋고 당도도 뛰어나고, 또 그런 강점이 있죠. 네, 오늘 이렇게 가을이지만 되게 무덥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더우신데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고맙습니다. 이거 참 자랑할 만한 과수원이 아닌데 예, 아닙니다. 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애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